오늘의 주제는 신라는 통일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삼국 통일 직후 신라 왕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신라의 왕이라면 과연 삼국을 통일한 직후에 무엇이 중요했고 또 무엇을 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위해서는 삼국 통일 직후의 상황에 대해서 추측해 봐야 합니다. 삼국 통일 직후 신라의 귀족들은 통일에 대한 기쁨도 있었지만 불만도 있었어요. 불만의 이유는 본인들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극심했기 때문이죠. 신라는 통일 과정에서 백제, 고구려, 그리고 중국 당나라와도 지속적으로 전쟁을 했어요. 신라의 귀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선 본인이 목숨 바쳐 전투에 참여했고 또 자신의 재산을 털어 무기를 공급했어요. 그러니 재산과 인명피해가 극심했을 테고 결국 통일을 추진한 왕에 대한 불만이 커져갔을 거예요. 또한 멸망한 백제와 고구려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신들의 국가가 멸망했으니까요. 그래서 삼국 통일 직후 신라의 왕은 귀족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시켜야 했고 또 백제와 고구려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을 통합해야 했습니다. 먼저 왕권을 강화하기에 신라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진골 출신의 왕이 등장했어요. 원래 신라의 왕은 항상 골품제에서 가장 높은 신분이었던 성골 신분 출신만 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골보다 한 단계 낮은 신분인 진골 신분 출신의 왕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성골 신분을 가진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또 당시 사람들이 왕의 자질을 신분보다는 실력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괄호 안에도 나와 있듯이 신라가 통일 전에는 백제, 고구려의 침략을 받고 있었고 또 통일 과정에서는 전쟁을 계속 치러야 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했어요. 그 결과 진골 출신 김춘추가 무열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김춘추, 이제는 무열왕이라고 할게요. 무열왕은 자신의 친척이 아닌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했습니다. 무열왕의 아들인 문무왕이 즉위하고 또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이 즉위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세 명의 왕의 업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열왕은 신라가 정말 멸망 위기에 처했을 때 나당 동맹을 성공시켜 기사회생시켰고 또 백제를 공격해서 멸망시킵니다. 그의 아들 문무왕은 고구려를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나라와의 전쟁에서도 크게 이겨 삼국 통일을 완수합니다. 이 두 왕의 업적만으로도 신라의 왕가는 충분히 귀족들의 불만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여기서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후광을 받고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이 즉위합니다. 신문왕은 귀족 세력을 극도로 약화시켜 왕권을 매우 강화한 인물입니다. 신문왕의 업적을 자세히 보면 첫 번째로 신문왕의 장인어른, 장인이면 신문왕의 부인의 아버지니까 가족이겠죠. 이 장인 김흠돌이라는 진골 귀족이 반란을 크게 일으키는데 이를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버립니다. 신문왕은 장인 어른이었던 김흠돌도 죽여버립니다. 다시는 다른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없게 가족을 죽이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본보기를 보인 거죠. 두 번째로는 오직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을 키우기 위해 지금의 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국학을 설치합니다. 국학에서는 유학을 가르쳤는데 이것도 다 의도가 있었어요. 유학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충과 효예요. 충은 말 그대로 왕에 대한 충성이고 효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라는 가치인데 유교에서는 왕은 곧 부모와 같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교를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왕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이러한 국학에 입학하는 사람들은 진골 귀족의 자제도 있었지만 진골 다음 신분인 육두품, 이 육두품 출신 학생들도 많이 입학했어요. 신문왕은 의도적으로 국학을 졸업한 육두품 학생들을 관료로 등용하였고
국학에서 유교를 배워 왕에 대한 충성심이 두터웠던 이 육두품 관리들은 자연스럽게 신문왕을 충성스럽게 믿고 따랐어요. 믿고 따르는 신하들이 많아지니 신문왕은 자신이 원하는 개혁 정책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관리들에게 주던 노급을 폐지하고 새롭게 관료전을 지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교과서를 봐야 합니다. 89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교과서 89페이지 오른쪽 날개 부분을 보면 노급과 관료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면 먼저 노급은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로 세금뿐만 아니라 경작, 농민까지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특권이 되었다. 반면에 관료전은 노급과는 달리 토지에서 오로지 세금만 거둘 수 있었을 뿐 농민을 지배할 권리는 없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구조화를 해보면 당시에 신라에서는 관료들에게 관직에 대한 대가로 토지를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토지에 나누어 주는 방법이 노급이 있고 노급으로 주는 방법이 있고 관료전으로 주는 방법이 있었는데 위에서 봤듯이 노급은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로 세금 플러스 농민까지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 플러스 농민을 지배했다면 농민 지배, 관료전은 오로지 세금만 걷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은 누가 지배할까요? 이 관료전 체제하에서 농민은 귀족이 지배하는 게 아니니까 왕이 지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급에서 관료전으로 그 관료에게 토지를 주는 방법을 바꿨을 때 이렇게 되면 왕의 권한이, 왕권이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 있었겠죠. 또 노급의 문제점은 하나가 더 있는데 만에 하나 귀족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돈도 있겠다. 그리고 무장도 시킬 수 있겠다. 필요한 건 사람인데 내가 딱 보니까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땅에 농민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자신의 군사로 만들어가지고 왕하고 싸우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빨리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는 게 왕권 강화에 굉장히 유리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신라의 왕들은 집사부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원래 국가의 중요한 일은 이 진골 귀족들이 모여 화백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어요. 근데 이제 화백회의에서 결정하던 일들이 집사부로 넘어오게 됩니다. 화백회의 역할이 작아지는 거죠. 화백회의는 진골 귀족들이 모이는 회의로 화백회의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면서 귀족들의 입김도 세지고 지위도 높아지고 권한도 강해졌어요. 그러나 집사부의 장관인 중시, 시중이 왕의 명령을 받아 국가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면서 진골 귀족의 결정은 의미가 약해지고 왕의 결정이 중요해지게 되었어요. 이러면서 왕권이 더욱 강해지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전국을 9개 주로 나누게 됩니다. 통일 이후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9개 주로 구분한 건데 왕이 9개 주의 장관인 도독, 태수를 임명하여 파견하고 도독, 태수는 각 지역에서 돈도 좀 있고 지위도 좀 있는 사람들을 촌주로 삼아서 전국을 다스렸어요. 왕이 직접 지방장관인 도독, 태수를 임명했기 때문에 도독과 태수는 왕에게 무조건 충성해야 했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잘릴 테니까요. 그러니 이렇게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고 또 도독과 태수를 직접 파견한 것도 신라의 왕권이 강화된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라가 통일 이후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은 봤고 이제 고구려 백제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만 남았네요. 삼국 사람들을 통합시키자. 먼저 지방에 5개의 작은 수도를 설치합니다. 5개의 작은 수도라고 해서 오소경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에서는 신라 및 고구려와 백제의 귀족들이 함께 거주했어요. 고구려와 백제의 귀족을 멸망한 국가의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또 핍박한 게 아니라 같은 귀족으로 대우해주고
귀족의 지위를 유지시켜줬어요. 그러니 당연히 고구려와 백제의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불만은 잠잠해졌을 테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신라의 귀족으로 통합되어 갑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군대를 조직합니다. 신라에는 수도인 경주를 지키는 중앙군과 지방을 지키는 지방군이 있었는데 중앙군의 명칭은 구서당이었어요. 신라의 왕이 살고 있는 수도 경주, 이 경주를 지키는 구서당에는 당연히 믿을 만한 신라인들을 배치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당시 신라의 왕들은 구서당에 신라인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말가림까지 당시 신라 영토에 살고 있던 모든 민족들을 포함하여 구서당을 조직했어요. 그러니 고구려, 백제, 말갈 출신 군사들은 자신들이 대우받고 있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불만은 가라앉았을 거예요. 지방군으로는 10정이 있는데 아까 통일신라가 지방을 9주로 나눴다고 했죠. 각 주에 한 정씩을 배치하고 국경지대였던 한 주만 추가로 1정을 더 배치해서 총 10개의 정이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신라가 통일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삼국 통일 직후 신라 왕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했고 우리는 신라의 왕에게 왕권의 강화 그리고 삼국 사람들을 통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 결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열왕의 직계 자손들, 즉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왕위를 이으면서 여러 가지 왕권 강화 정책을 펼쳤고 특히 신문왕이 그랬죠. 그리고 집사부의 권한도 강화되어 화백회의가 약해졌고 전국에 9개의 주를 설치해서 국왕이 지방에 대한 지배를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할 수 있었어요. 또 삼국 사람들을 통합시키기 위해 지방에 오소경을 설치해서 고구려와 백제 귀족들을 통합시켰고 새로운 군대인 구서당에 고구려, 백제, 말갈 출신 군사들을 포함시켜서 일반 백성들이 신라에 충성하고 또 신라의 백성으로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결국 신라는 통일 이후 왕권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삼국 사람들을 통합시키는 것도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 이후 100여 년간 평화롭게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삼국 통일 직후 신라의 모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일신라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